좋아요, 구독.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떤 쪽에 좀 무게를 더 두고 계실까요? 저는 이 자리에 선 이래로 네.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일단은 일관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있죠. 경기 사이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경기 사이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2년 정도 굉장히 좀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이따가 짧게 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사이클이라는 건요, 사이클입니다. 항상 주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주기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간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죠. 통화정책 중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일단은 나타나는 시기가 사실은 2023년부터 나타났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느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하고 연결돼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물가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된다라고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네. 미국도 지금 뉴스 보시면 어쩔 수 없어요.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고금리를 왜 유지할까요? 금리를 인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0.25%에서 5.5%까지 22배, 1년 반 동안 22배를 유지하면서 5.5%죠. 지금 금리가 5.5%입니다. 미국이요. 5.5%를 유지하는 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가? 네. 금리 인하를 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요? 경기가 안 좋아야 돼요. 자, 금리를 인하하려면 돈을 시장에 갖다 푸는 겁니다. 돈을 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죠? 경기가 안 좋아야 시장에 돈을 갖다 풀고 그 돈이, 그 통화량이 통화 승수를 만들어내면서 경기가 다시 붐업이 되는, 이게 경기 사이클의 굉장한 선순환 구조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드려요. 그게 전제가 되려면 경기 침체든 연착륙이든 아니면 경착륙이든 일단은 경기가 밑으로 좀 가라앉는 이런 모습, 그런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일단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굉장히 견고하고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와 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E죠. 네. 같은 경우에 떨어지지만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특히나 지금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자, 이번에 컨센서스가 2.9%였는데요. 얼마가 나왔죠? 3%가 넘었어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좀 심해져 있는 거고, 좀 이따 제가 오일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일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는 있지만 다음 달 3월 달, 4월 달 CPI에 오일 가격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오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CPI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오일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금리 인하를 내려야 되는 그런 명분, 모멘텀이 없다 이거예요. 아. 금리 인하를 지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네. 더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거의 쇼를 해왔는데 지금 22배의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쇼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목전에 일단은 두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경기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의 경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고금리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물가 2%나 물가 3%나 1% 차이인데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1%의 차이라는 게 100만 원 번 사람한테 1%는 10,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미시 경제학을 할 때는 여러분, 가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업이 중요합니다. 아. 기업 네. 대출이 몇 조 원이 되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아.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은 몇백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킵니다. 네. 그게 금리가 혹은 인플레이션이 1%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조에 1%면은 얼마입니까? 1조입니다. 1조.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1% 인플레이션 1% 차이가
여러분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내가 1%더 수익을 얻느냐, 가처분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느냐, 혹은 1%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느냐는 가계는 큰 영향이 없을지 모르나 네. 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가계의 상위 개념인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 3%에서 지금 자 2.9%까지 가기는 했는데 CPI가요. 네. 여기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를 우리는 지금 수개월 동안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2.0%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사에서 주목을 하실 거는 두 가지. 첫 번째, 고금리와 고물가. 제가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느냐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CPI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기본적 분석을 제가 해드리는 것 중에 제가 한 2달 전에 기사를 하나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 네. 이거 외우시라고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준에서 얘기하는 2.0%가 네.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 위로 수정될 네. 수 있을까요? 2.5나 3.0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아. 있다라는 기사들이 네. 예전부터 나왔어요. 왜냐? 2.0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이런 경기에서 2.0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이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2.0을 지금 페드에서 책정을 하고 네. 페드에서 책정한 2.0을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2.0이라고 오피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고 있는 네. 건데 이게 만약에 2.5나 이 3.0으로 일단 바뀐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를 인하할 충분한 데이터상의 시기가 요건은 돼요. 있네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일단 좀 보시면서 물론 제가 다 짚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기본적 분석해 드리면서 다 이제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어떤 분위기의 감지가 조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물가지수 2.0%에서 조금 더 오르느냐. 아, 요것도 여러분들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첫 번째 기사에 대한 어떤 제 의견은 그겁니다. 고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상태라고 하면 네. 고물가와 고금리는 1년, 2년 동안 굉장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의 시점은 2025년 초가 가장 빠를 수 있다라고 일단은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제 의견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기본적 분석 같이 들으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